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를 입은 현장을 1년 만에 찾았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가 27일 민선 8기 도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습니다. 5년 전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크레인 사고를 두고 협력업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27일 0시 기준 경남 지역에서는 2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5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창원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1년 전 수해 지역의 대비 상황은 어떤지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도로 위 흙과 나무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해 창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입니다. 그 뒤 1년, 다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도로 바로 옆에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벽이 세워졌고 차량 통행도 원활합니다. 하지만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에 휩쓸려 차량이 떨어졌던 절벽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토사 유치를 막기 위한 천막이 쓰여져 있지만 일부분이어서 아래쪽에는 무너진 토사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추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 도로는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전에 이 도로에서 차가 한번 실려 내려간 적도 있는데 그래 이거를 빨리 공사를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지난해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던 창원의 한 마을. 골목마다 침수에 대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물이 넘치던 우수관도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년 도로와 농경지 등 마을 전체가 무릎 위까지 잠기는 곳. 단순한 대비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수 있거든요. 밑에 예. 맨홀이 있어요. 있는데 오다가 다 빠지지 않고 내려오면서 저쪽으로 방지턱 때문에 저 넘어가지는 못하고 이쪽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오는 거라. 빠른 복구와 더불어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 대비도 진행돼야 하는 재해. 창원시는 재난취약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각종 예경보 시스템 구축과 크고 작은 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시작된 장마. 늘어가는 강우량과 비례해 커지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빠른 복구와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 절개지, 그리고 하천 주변과 공사 현장 등 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는 집 주변 배수구가 막힌 곳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약속을 미루거나 실내에서 활동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에는 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은 피해 가셔야 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머무는 곳이 산사태나 침수 우려 지역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와 부상 등 안전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가 원천 봉쇄되다 보니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방송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경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중과실보다는 부주의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과속과 중앙선 침범은 각각 한 건과 두 건에 그쳤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각각 20건을 넘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7세와 8세가 가장 많았고 9세부터 11세까지도 사고 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대부분으로 방과 후 수업이 끝난 하교 시간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지난해 초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이후 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최대 8배 올리고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조치로 교통사고 건수는 15.7%, 사망자는 50%,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도 5에서 6% 정도 감소하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건널 때도 좀 위험하고 조금 위험했어요. 항상 여기 이 근처가 학교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게 정차가 아예 안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원천 봉쇄에 따른 불편과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 픽업 차량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 여러 학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도 문제고 먼 곳에 주차하고 아이가 도보로 이동할 경우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차라리 학교 내부에 임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차가 안 되니까 저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차 주정차 가능하면 제가 차를 끌고 와서 두고 와도 되는데 뭐 학교 주차장이 되기도 좀 그렇고.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된 스쿨존 안전대책 추세 속에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뽐내는 영어 골든벨이 지난 2012년부터 창원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대표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후의 한 자리를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창원시 평생교육과 김현수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창원 IPUB 영어 골든벨 어떤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창원시의 창원 IPUB 영어 골든벨 대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맹실상부한 창원시 대표 초등학생 영어 서바이벌 대회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각 학교를 대표하는 1, 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영어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1라운드는 온라인으로 객관식과 주관식, 본선 2라운드는 50명을 선발하여 시청 시민홀에서 주관식 서바이벌 퀴즈를 풀어 최종 3라운드에 4명이 결선에 올라 우승자를 선정하는 대회입니다. 우승한 학생에게는 해외 영어 캠프의 기회 및 소정의 캠프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네, 그동안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만큼 학생들의 열정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현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참가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선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좋아했고 특히 5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이런 대회가 더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우리 창원 특례시는 앞으로도
이런 교육 이벤트 및 행사를 준비하여 그 학생들이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평생교육과 김현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7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21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5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9명이 해외 입국이고 나머지는 지역 감염입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이 65명, 김해 39명, 양산 27명 순이며 밀양과 창녕, 합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환자는 19명으로 이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입니다. 경남 지역의 예방접종 현황은 1차 접종률은 87.3%, 2차 접종률은 86.4%, 3차 접종률은 64.5%이며 4차 접종률은 8.9%로 집계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가 27일 민선 8기 도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과제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균형 발전과 도민 안전, 사각지대 없는 복지 등에 큰 비중을 두고 4대 도정 목표와 22개 정책 과제, 67개 이행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민선 8기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민생 경제와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장이 27일 시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서 허성무 시장은 지난 4년간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창원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018년 창원시 역사상 첫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된 후 재임 기간 운동화 시장으로 불리며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과 국내 최초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조성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5년 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두고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중공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3회 2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크레인 충돌을 막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데다 작업 반경에 간이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며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당선인이 천성산 터널 건설이 포함된 지방도 1028호선 국도 승격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양산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천성산 생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생태계 파괴가 아닌 산림과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천성산 터널 지점은 활성단층에 속해 있다며 단층 운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전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방도 1028호선 국도 승격을 밝혔습니다.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주거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령의 역사와 문화 등의 계승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 의령군은 의령 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고 활동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1회 가수 박태희 노래 경연대회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30여 명이 참가해 가수 박태희의 대표곡 발의 길과 인연이라는 두 곡 중 한 곡을 선택해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연대회에서는 발의 길을 부른 손세훈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